할 때 이거 어디 좀 앞에 가? 됐어. 안녕하십니까. 의사들의 사진첩의 진행을 맡게 된 사진 찍는 의사 내과 전문의 최월락입니다. 사진은 영혼의 움직임을 담는 통로다 라는 어느 사진가의 말처럼 사진은 단순한 기록으로서의 수단을 넘어서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아름다운 풍경을 찍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의 사진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사진 속에 담긴 무궁무진한 스토리를 나누는 사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의사들의 사진첩 그 첫 번째 주제는 감천문화마을의 풍경 그리고 삶입니다. 사진을 처음 찍을 때는 자기 주변을 찍기 마련이죠. 그래서인지 저도 제 병원이 위치한 감천마을을 자주 찍었습니다. 사진은 왜 찍게 되셨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진료실에서 정해진 대로 진찰을 하고 정해진 대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동안에는 정말 진료실에서 딱 갇혀있는 진료실, 갇혀있는 내 진료 패턴,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보니까 내 마음대로 찍어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찍어도 되고 저렇게 찍어도 되고 뭐 똑같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술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진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감천 눈 오는 날의 사진은 2010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부산 전체에 엄청난 눈이 와서 출근길이 막혔던 날입니다. 길이 얼어서 경사길은 차들이 다니지 못해서 걸어서 출근했던 날인데 작정하고 카메라를 메고 출근하면서 눈 풍경을 마음껏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2시간에 걸쳐서 감천마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눈 오는 감천마을의 풍경은 귀한 만큼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네, 할머니가 모델이라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 할머니 모델은 2011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감천문화마을의 할머니를 모델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 인간 내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위내시경 검사에서 0.2cm 크기의 아주 작은 위암을 진단하게 됐는데 암이란 불치병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병원에 오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작은 암을 발견했다는 데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암이 불치병이니까 더 이상 치료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작은 위암인데 그 조직 검사에서 다 떨어져 나왔으면 살았을 거고 혹시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안 오시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할머니 그 병원에 있는 주소를 보고 할머니 집을 찾아 나섰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다시 설명을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내가 내시경을 한번 더 해보자 해가지고 또 조금 붉은 반점이 남아 있어서 그걸 또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떼고 그 또 암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더 해보자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한 번 했는데 세 번째 하니까 그때는 암이 안 나왔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후에 내시경을 했는데 1년 후에는 또 암이 안 나오고 또 1년 후에 안 나오고 그리고 5년을 했는데 5년 동안 암이 안 나오고 그 사이에 할머니는 내 사진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풍경보다는 인간의 내면을 찍는 사진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2009년도에 찍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서서히 감천 마을이 문화마을로 개발돼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골목골목을 다니고 좀 주민들을 귀찮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마을에는 관광객들의 말소리, 발자국 소리가 생활의 일부가 되었죠. 이 사진은 할머니께서 집 앞을 지나가는 어느 여성분의 하이힐 구두 소리에 밖을 내다보시는 장면인데 감천 문화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할머니가 아까 그 할머니인가요? 네, 그 할머니입니다. 그래요,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 집을 제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던 그런 그런 시절이었죠. 네, 2014년도에 찍었던 사진이네요. 이 사진은 이때는 또 할머니를 찍는 데서 좀 더 벗어나서 할머니만 찍는 게 아니고 이 동네를 내가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던 시절인데 아마 집에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었던지 마을 사람들이 옥상에 앉아서 부채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런 장면입니다. 밤에 카메라 들고 골목길을 혼자서 걷고 있었는데 위쪽 옥상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서 옥상에 슬쩍 올라갔더니 마을 사람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며 부채질 하던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저를 알아보시고 사진 찍는 의사라고 참 반가워해 주었습니다. 이 2014년도에 찍었는데 제가 사진 공부를 하면서 만났던 작가가 프랑스의 베르나르 포콩이라는 프랑스 사진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작품을 보면은 불꽃놀이 하는 사진이 많아서 나도 꼭 저런 불꽃놀이 하는 장면을 찍어 봐야겠다 생각하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불꽃놀이 하는 솜을 사서 연습도 해보고 항상 카메라에 넣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저 집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불꽃이 펑 하는 순간에는 다들 깜짝 놀라 눈을 감은 사진도 있고 했는데 불꽃을 여러 번 터뜨려서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이 저 사진 같습니다. 이번엔 저녁 식사입니다. 네. 이 사진은 2014년도 사진이네요. 이때 아까 그 사진도 마찬가지고 이제 밖에서 이제 골목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다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찍어보자고 마음 먹고 주변 마을을 걷다가 눈이 마주치고 저를 알아보면은 이야기를 또 하다가 집 안에 들어가서 찍어도 되겠냐고 물어보면은 되게 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밖에서 만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찍고 싶다고 해가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할머니는 장이야 처녀 아이를 평생 데리고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를 만나서 집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것저것 찍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됐다고 밥을 먹고 가라고 하도 권해서 할머니하고 장이야 딸하고 그리고 사진 찍는 제 3명이 앉아서 저녁밥을 먹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분을 보면서 느낀 게 장이야 자식을 가진 부모는 평생 그 자식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고 또 자기가 죽고 나면은 누가 저 아이를 돌봐줄 것인가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가식 없는 내면의 사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밥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주민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은 2011년도에 찍었던 사진이네요. 기록을 보니까 이 사진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20대 청년이 배가 아파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제 진료실에 들어왔고 진료를 하기 위해서 옷을 걷어 올리고 진찰대에 누웠는데 온몸에 십자가 상처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를 살짝 물었더니 대답을 할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진료실을 떠나갔습니다. 좀 독인 걸로 그걸 착각을 할 정도면 굉장히 상처가 많았나 봐요. 네, 칼로 건 상처가 있었어요. 칼자국이고 십자가고 칼자국도 있고 십자가도 칼로 건 십자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안 하고 떠나버리니까
참 아쉬웠지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카메라를 들고 마을을 또 이리저리 걷고 있는데 어떤 집 문 앞에 서 있는 청년과 서로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때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 청년이 네, 그 청년, 네, 상처를 가진 그 청년이 네. 자기 집 문 앞에 딱 서 있었는데 마침 제가 그때 카메라를 가지고 지나갔다가 마주친 거죠. 그래서 이 집에 살아요?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 구경하러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아주 기대하지 않고 물었는데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방에 앉았는데 방에 앉아서 둘러보니까 사방벽에 돈 쓰지 말라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돈 쓰지 말라는 게 연출이 아니네요. 예, 아니고 벽에 온 벽에 돈 쓰지 말라는 글도 있고 다른 뭐 돈을 쓰면 뭐 쩐다 저쩐다 뭐 돈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적혀 있었어요. 제일 많이 적혀 있는 글이 돈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야기를 틀어놓기 시작했는데 정말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청년의 부모님은 이혼을 해서 각자 새 가정을 꾸리고 각자 또 새로운 자식들이 생기면서 청년은 이쪽 저쪽 갈 데가 없어가지고 따로 방을 구해가지고 생활했고 또 이 청년도 장애가 있었어요. 간질병이 있어서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나오는 정부 보조금 50만 원을 아껴 쓰자는 의미로 돈 쓰지 마라 하고 그때 이거마다 적고 해가지고 벽에 적었고 또 적었고 해가지고 온 벽에 돈 쓰지 마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상처가 그렇게 많으냐고 하니까 자기는 정말 이 세상에 버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자기 몸에 십자가를 꺼서 피를 흘리면은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병이죠, 그것도. 자학하는 병이겠죠. 사실 청년을 사진을 찍어서 공모전에 내가지고 어떤 좀 재밌는 장면을 공모전에 내서 내가 만약 상을 받게 되면은 상을 받을 때 시상식에 이 청년을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방 안에만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상을 받는 네가 가서 상을 받아라 하고 이제 시상대에 올려보고 싶었고 또 상금이 뭐 돈 100만 원이라도 받게 되면은 이에 돈을 받게 되는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상을 받고 상금을 받는 그런 연출을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상금은 받지 못했어요. 2009년도 사진인데요. 감천 마을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저 언덕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마을을 빙 돌다가도 틈만 나면 저 언덕에서 마을을 쭉 내려다보고 했는데 마을이 내 나름대로 마을이 제일 잘 바라다 보이는 언덕이라고 해서 수시로 올라갔습니다. 감천 마을은 태극도 교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집을 지어서 살게 됐고 또 일부는 우리 6.25 사변 때 피난민들이 초랑 쪽에 많이 몰려 살았는데 그쵸. 너무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날 때마다 손해가 많잖아요. 너무 밀집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 초랑에 살고 있는 피난민들의 일부를 감천마을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감천마을은 태국도 구성원들과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섞여서 삶을 이루어 나갔던 터전이죠. 그래도 나도 모르게 언덕 위에서 이 마을의 현실을 쭉 바라보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분노가 슬슬 치밀어 올라오곤 했습니다. 산 하나 넘어가면은 저쪽에는 화려한 소비가 넘치는 부산의 번화가 남포동이고 산 이쪽에는 마당도 없이 붙어있는 달동네 마을이고 그 마을에는 저마다 마음의 상처를 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좀 너무나 좀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이런 현실이 부서져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서 현실을 깨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깨어진 유리를 카메라 정면에 놓고 연출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의 이 왼쪽을 보면은 얇은 마을처럼 보이는데 사진 왼쪽에 구름이 하늘에 있는 이 구름은 진짜 구름이고 사진의 반 오른쪽에 있는 이 구름은
백화입니다. 백화. 벽에 그려져 있는 구름입니다. 이 구름이 이 벽면하고 연결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제가 순간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참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을인데 이런 풍경마저도 참 야릇한 느낌이 들어서 야릇한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천 마을에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이곳을 떠나고 노인분들만 남아 마을을 지키고 있죠. 이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있었는데 그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제 사진 모델이 되신 위암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은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는데 자기는 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자랑하시길래 그래서 무료 급식소를 알게 되었고 그 후 무료 급식소 사진을 찍고 싶어서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더니 그곳에서 그 모델 하시던 위암 할머니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하는 게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무료 급식소 안 간다고 나한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 없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문화마을로 인정이 되고 오픈식 하는 장면입니다. 피에로가 웃고 있는 장면이 정말 과연 이런 마을에 저런 장면이 필요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찍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동물원 원숭이인가 왜 우리를 찍느냐고 항의를 했는데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조차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제가 처음 사진 찍을 때도 카메라를 찍다가 맞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카메라 찍는 걸 예사로 생각하고 동네 요소에 설치되어 있는 빈집에다가 문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스탬프를 도장을 찍었는데 그걸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위치를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 지도가 한 2-3천 원에 팔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지고 지도 수입만 해도 엄청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손을 안 대고 마을의 공동체에서 그 수입을 관리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수입으로 도로 포장도 되고 페인트 칠해주고 도시 가스도 들어오고 이제는 굉장히 그렇게 거부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사진을 처음 찍을 때의 제 분노는 그런 분위기는 지금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마을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부귀 영화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정의라는 게 참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들과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정말 좋은 인연이었다 나한테도.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정말 아웅다웅 정겹게 사는 게 좋은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마을이었습니다. 오늘은 감천 문화마을의 풍경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상적인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풍경도 사진으로 남겨보시길 바라며 의사들의 사진첩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